여러분, 아주 깊은 바닷속을 항해하고 있는 최첨단 잠수함 한 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잠수함 안에는 수천 톤의 금괴와 수조 달러의 현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이보다 더 부유하고 강력한 함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승조원들은 그 화려한 보물들에 둘러싸여 안심하고 있죠. 하지만 이 잠수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수면 위 모선으로부터 연결된 아주 가느다란 산소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를 모선 주인이 꽉 쥐고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수함 안에 금이 아무리 많고 달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승조원들은 순식간에 질식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26년에 중국이 처한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쌀창고에 쌀은 지천인데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이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고립된 심해로 밀려난 겁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은 이미 세계 1위 경제대국이나 다름없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가 약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30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금 5,500톤과 미국 국채 6,800억 달러를 들고 있죠. 이 정도면 어떤 위기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이 자산들을 쓸 수 있는 열쇠, 즉 산소 파이프의 제어권을 미국이 쥐고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달러를 벌어오던 파이프는 관세라는 장벽으로 꽉 막혔고 미국 국채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미국이 미리 설계한 법안들에 막혀 그 위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금뿐인데 그 금마저 국제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 신호탄은 지난주 금값 폭락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1월 28일 금값은 온스당 5,595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의 시대를 외치며 환호하던 그 시점, 단 이틀 뒤인 1월 30일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 만에 금값이 9.5%가 증발을 벌인 겁니다. 이는 12년 반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은값은 더 심각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무려 27%가 빠지며 198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죠. 뉴스에서는 시장 조정이라고 말하지만 제 눈에는 이것이 미국이 중국의 비상구 문을 하나씩 용접해버리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 정교한 작전의 배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케빈 워시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연준 안에서 직접 겪었던 그는 돈을 푸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전형적인 매파 인물입니다. 시장은 그가 연준 수장이 되면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완전히 꺾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 자산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금을 팔고 달러를 선택합니다. 미국은 금값이 사상 최고를 찍으며 중국의 금고 가치가 정점에 달했을 때 워시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중국의 자산을 한순간에 냉각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즉흥적인 결정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무려 10년 전인 2017년부터 이 거대한 함정을 준비해왔습니다. 당시 중국과 벌였던 무역전쟁, 관세를 주고받던 그 치열한 싸움은 사실 본 경기가 아닌 스파링이었습니다. 권투 선수가 본 게임 전에 상대를 링 위에 올려놓고 어느 발이 약한지, 얼굴을 때리면 어디를 방어하는지 파악하듯 미국은 7년 동안 중국의 경제 지도를 그렸습니다. 중국이 달러가 막히면 어디로 숨는지, 국채를 팔면 누가 받아내는지, 마지막 피난처가 금인지 아닌지 전부 표시해둔 겁니다. 이제 2026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그동안 그린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씩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성문은 이미 닫혔고 성 주변에는 깊은 해자가 파였습니다. 보호망이 완성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이 소리 없는 금융전쟁이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지, 그리고 중국이 왜 쌀 가득한 창고 안에서 굶주리게 되었는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딱 3초만 내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론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중국이 믿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 미국 국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채는 쉽게 말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입니다. 중국은 한때 이 차용증을 1조 3천억 달러치나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400조 원이 넘는 거액이죠. 중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이 차용증을 시장에 한꺼번에 던져버리면 미국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치솟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이자 부담을 못 이겨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중국이 지고 있던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약 764억 달러, 한화 약 110조 원어치의 국채를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미국 경제는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국채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2025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라는 아주 영리한 자물쇠 때문입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와 가치가 1대1로 고정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회사들에게 아주 강력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코인을 발행한 만큼 그 액수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를 반드시 보유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자동으로 발생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숫자로 확인해보죠. 현재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 하나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만 1,4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전체 미국 국채 규모인 약 1,100억 달러 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가상화폐 회사 하나가 웬만한 국가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를 굳건히 들고 있고 영국도 2025년 한 해에만 1,551억 달러를 추가로 매입하며 중국이 던진 물량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중국이 110조 원을 던져도 다른 쪽에서 수백조 원을 더 사주는 거대한 금운이 이미 쳐져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전략 창고 문을 열어 가장 아껴둔 무기를 꺼냈지만 상대는 이미 판 위에서 모든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려 했던 전략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6,826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13년 정점이었던 1조 3천억 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 날아간 셈이고 이는 17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 손에 들린 무기는 반토막이 났는데 미국은 지니어스법이라는 새로운 방패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창고 열쇠를 뺏긴 수준이 넘어 이제는 자신이 들고 있던 칼날마저 무뎌진 상황입니다. 자, 이제 중국에게 남은 탈출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금입니다. 달러가 막히고 국채가 무력화되었을 때 중국이 마지막으로 숨으려는 대피소죠. 중국은 그동안 이 대피소를 짓기 위해 수천 톤의 금을 비밀리에 모아왔습니다. 공식 수치의 2배가 넘는 5,500톤까지 쌓아뒀을 것이라는 추정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마지막 문마저 못질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자물쇠, 즉 금 인증 시스템을 이용한 고립작전입니다. 과연 이 엄청난 황금이 하루아침에 노란 돌덩이가 될 수 있는지 다음 섹션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이 산소 파이프가 막히고 국채라는 창이 꺾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것은 바로 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공식 발표로는 2,306톤이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보유량이 5,5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수치의 2배가 넘는 규모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금 보유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없어도 국채를 못 써도 이 5,500톤의 금만 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무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팔 수 없는 금의 공포입니다. 금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노란색 금속일 뿐입니다. 이게 돈이 되려면 국제시장에서 팔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전 세계 금 거래의 규칙을 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런던 귀금속 시장 협회 LBMA입니다. 여기서 굿디리버리라는 인증을 받은 금만 국제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인증 도장이 찍히지 않은 금을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순도가 99%라 해도 국제 무대에서는 장식품 취급을 받습니다. 미국은 이미 2022년 러시아의 금 인증을 박탈해 러시아의 금고를 꽁꽁 묶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2026년 초 미국 재무부와 LBMA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신호가 아주 흉흉합니다. 특정 국가의 금 인증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 타겟이 누구인지 말이죠. 만약 중국의 금 인증이 막힌다면 중국이 10년 넘게 비밀리에 쌓아온 5,500톤의 금은 하루아침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전락합니다. 창고에 쌀은 가득한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권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하는 기괴한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6년 1월 30일 금값이 하루 만에 9% 넘게 급락한 사건은 시장이 이 시나리오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자마자 중국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금을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워시라는 카드로 금값에 목줄을 죄고 동시에 LBMA 인증이라는 카드로 금고문을 용접하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겁니다. 결국 중국의 삼중 자물쇠 포위망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관세로 달러 유입을 막고 지니어스법으로 국채 투매를 무력화하며 이제는 금 인증이라는 마지막 탈줄구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1974년 금값 폭락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의 부채 규모와 더 정교해진 금융 제재 시스템입니다. 1974년에는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30%였지만 2026년 지금은 120%에 달합니다. 체력은 약해졌지만 대신 상대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기술은 신의 경지에 도달한 셈이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맞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4년입니다. 당시 금값은 온스당 195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반인의 금 보유를 합법화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합법화가 시작되자마자 금값은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까지 무려 47%가 폭락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문을 열어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대한 함정으로 시청자들을 몰아넣은 셈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금값이 온스당 5,565달러로 최고점을 찍자마자 미국은 케빈 워시라는 강력한 긴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소식에 금값은 단 하루 만에 9.5%가 빠졌고 은값은 27%나 넘게 증발했습니다. 1974년에는 금 보유를 허용해서 사람들을 고점에 가뒀는데 이번에는 금의 가치를 직접 타격해 중국과 같은 대량 보유국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체력입니다. 1974년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약 30% 수준으로 아주 건강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버틸 체력이 있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120%를 넘어섰습니다. 38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미국이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가동한 이 삼중 자물쇠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산소 파이프를 잠근 채로 미국도 숨을 참아야 하는 형국이니까요. 결국 이 포위망 안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말 금값이 온스당 6,300달러까지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폭락은 중국을 길들이기 위한 미국의 작전일 뿐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죠. 자, 이제 개인 투자자인 우리들의 시선으로 돌아와 봅시다. 제가 보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금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역시 금은 끝났어 라며 패닉에 빠지는 건 하수입니다. 반대로 지금이 기회다 라며 무턱대고 모든 자산을 쏟아붓는 것도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달러 시스템이 승리할지 아니면 부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미국이 먼저 손을 놓을지 그 변곡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산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화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여러분의 모든 자산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앞서 보셨듯 미국은 부채가 120%를 넘고 38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지만 동시에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의 숨통을 쥐고 있는 포식자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쪽의 화폐를 쥐어야 합니다. 달러 기반의 자산, 즉 미국 주식이나 채권 혹은 달러 예금을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두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동적인 방어 태세를 가지십시오. 40대, 50대 가장 여러분, 우리는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세대입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연금이 위태로워지는 2026년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저당 잡힙니다. 시장의 원리를 공부하고 뉴스 이면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지니어스법이 어떻게 내 연금의 가치를 깎아먹는지, 케빈 워시의 한마디가 내 대출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26년 글로벌 금융전쟁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심해의 잠수함이 산소 파이프를 뺏긴 것처럼 중국이 고립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고립의 파편을 피하고 오히려 그 흐름을 이용해 우리의 부를 지켜내야 합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지만 방심한 자에게는 가혹한 청구서를 보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 선생이었습니다.